물맑은 습지에는 사실 벼농사가 적합한데요. 어찌된 일인지 치악산 아래에는 보라색 꽃이 만발합니다. 바로 꽃창포인데요. 단오날 머리 감을 때 쓰는 창포를 아이리스와 육종한 품종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곳에 가수 홍기범 씨가 찾아왔네요. 물 있는 거 약간 논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꽃 자라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저는 여기 이제 논이 습지잖아요, 논습지. 네네. 그래서 논습지에 이제 습지 식물인 꽃창포라는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네, 여기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 보라색이 있고 여기 색이 좀 이렇게 다른 꽃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종마다 좀 달라요. 소비자들이 다 다양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이 품종들을 육종해가지고 신품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고 꽃이 이제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달에 문화기획을 통해서 이제 축제를 했어요. 꽃 축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꽃도 관람하시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마침 제가 오늘 노래 불러드리려고 아, 그러시구나.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멋진 공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국들 반갑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문화공간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최락철입니다.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근데 처음에 주변 분들은 이 논에 이게 벼 이제 비슷하니까 신품종 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더랬대요. 그래서 봤는데 얘네 벼에서 이제 쌀이 아니라 꽃이 피니까 이게 뭔지 싶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또 새롭게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기획의 묘미인 것 같고요. 농촌에서 음악회며 체험학습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온 낙철 씨.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농촌 문화기획자 최락철 대표를 만나봅니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의 치악산 자락. 아침에 따온 꽃창포와 레몬을 손질하는 두 사람, 바로 락철 씨와 어머니 이밀선 여사입니다. 락철 씨는 평소에도 엄마가 부탁하는 일을 잘 들어준다죠. 네, 잘 듣는 편이에요. 더 잘 들어라 이 얘기 같은데. 너무 또 이게 잘 들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거 로봇이지 그거 생각이 없이 사는 거지. 그때 반항을 해야 아 얘가 이런 점이 조금 안 좋았었구나. 그러면 이제 부모가 또 다시 시정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반항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모자에 즐거운 웃음이 담긴 꽃창포와 레몬에 설탕을 넣어 버무리고 이를 숙성시키고 나면 맑은 보라색 청이 만들어집니다. 저거 시원하게 다 만들었어요. 마시라고? 네, 일로 와서 앉아요. 밭일을 마친 아버지도 찾아왔습니다. 낙철 씨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만들어둔 청에 탄산수와 얼음을 시원하게 넣은 꽃창포 에이드입니다. 맛이 나빠? 더? 알찬하고 이렇게 그 맛하고 틀려? 와인 먹던 그런 와인 향 같은 그런 게 조금 나서 이게 좋았는데 초가 향미가 있으니까 그게 더. 지금처럼 야생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절, 낙철 씨의 아버지는 야생화를 길러 육종까지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야생화 연구 1세대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부창부수였던 걸까요? 엄마는 그 꽃을 따서 덮고 차를 만들었는데요. 꽃창포 에이드도 엄마의 작품입니다. 향긋한 에이드 한 잔에 야생화로 똘똘 뭉친 야생화 가족이네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용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돈 받는 게 풀 뽑는 거였어요. 그걸 풀을 뽑으면서 아 이건 풀이고 우리가 기르는 야생화다 이렇게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생화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제가 아픈 것보다 야생화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렸을 때 야생화 싫었는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서울에서 조경일을 했던 락철 씨. 그랬던 그가 지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는데요. 야생화를 재배하고 육종까지 한다니 인생은 아이러니 연속입니다. 그 조경회사 다닐 때는 뭐 다양한 공원이나 넓은 스케일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못했었고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좀 작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좀 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이 우주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락철 씨입니다.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한테 체험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에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트레킹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어디서 휴지 냄새가 나요, 화장실 냄새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카시아 꽃이 필 때였는데 그런 시골에 그런 꽃에 대한 향수가 없는 아이들은 그걸 그냥 인공의 향수에 비교를 해서 화장실 냄새 난다, 뭐 휴지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농촌에서 누군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생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속 가꾸고 그것을 대물림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농사일이 그렇듯 아침 일찍 밭일을 하는데요. 락철 씨 뒤에 보이는 건 고라니. 치악산 천혜의 자연 속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장면이 늘 일상인데요. 그래도 청년 농부의 길을 택한 그가 걱정되는 건 부모의 마음이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꿈이 커지고 노력하는 그런 참 장년 농어로서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잘 이렇게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시골에 요즘 보면 너무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온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뭔가 그래도 희망에 차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땅의 쓰임새도 조금 달라지고 있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모인 건 이 옥수수 때문인데요. 강원도산 종자로 9월에 있을 3톤 문화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수수는 수확 후 팝콘을 튀겨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알릴 계획인데요. 시험삼아 함께 재배하고 귀농 청년들은 농사일도 배울 수 있는 바타쓰기 협동농장 활동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단체지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들어온 지 한 3시간 만에 정말 흠뻑 빠져들었어요. 어려움과 고충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어떤 해결 방안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정말 좋습니다. 농촌문화기획은 경계를 넘나들며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게 주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농장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밖으로 향한 락철 씨.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주시 행구동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이곳은 들깨와 방앗간을 테마로 들깨를 활용한 메뉴가 유명한데요. 지역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로 인정받은 것이죠. 카페 사장님과 락철 씨는 얼마 후에 있을 행사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들깨 모종을 분양하는 바타쓰기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그 여름꽃 관리하는 법 일단 하고 본인들이 이제 만약에 뭐 꽃 관련해서 뭐 무슨 꽃 기르는지 그런 거 있으시면 그 환자 처방전 하듯이 그거를 이제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필요한 씨앗이나 아니면 식물 같은 거 처방하듯이 이제 들어가는. 집순이입니다. 아, 이럴 시간이 왔습니다. 이러면은 MBTI 뭐 이런 거 하듯이? MBTI 하듯이 아. 그렇게 짜면 뭘 하나 만들까요? 청년 농부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이런 자원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낙철 대표님도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문화로서 다가와야 우리가 그 작물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저와 생각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지금 뭐 쌀도 그렇잖아요. 쌀은 작업률 때문에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근데 소비하는 측면은 또 달라지잖아요. 다양한 방법들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에 연결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문화 기획을 하면 같은 털을 더 넓게 쓸 수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보면 아예 그냥 뭐 꽃, 밭, 뭐 그냥 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위대한 유산이죠. 그 위대한 유산이고 누군가는 또 갖지 못한 저만 가질 수 있는 특혜이자 권리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또 가지고 제가 또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하게 된 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일 중간중간 산을 가꾸러 오르는 락철 씨.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 삼아 다니던 곳이다 보니 락철 씨와 산에 오르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보리수 드실래요? 너무 익었다. 산은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선물 같은 공간이죠. 요 꽃송이 요때 요대로 해가지고 튀겨서 강정처럼 해서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가는 그런 식물. 꿀풀. 꽃이라 생각한 거는 위화라고 가짜 꽃이에요. 실제로 작은 애들이 이제 진짜 꽃이고 이제 수정을 위해서 벌레나 벌들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꽃이 이제 가짜 꽃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놀라움으로 가득한 숲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락철 씨가 만든 이곳은 엄마 나무 숲입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처럼 하루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직접 마련한 장소인데요. 숲길 체험에 숲 생태 체험, 그리고 숲속 음악회와 팜 파티 등 누구나 다양한 형태와 원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문화기획이 중단됐었는데요. 따스한 엄마의 힘으로 락철 씨는 다시 일어날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곡이 이정님의 빨래란 곡인데 혹시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지.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적님이시기도 하셨고 빨래라는 노래를 나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라는 가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축제도 못하고 뭔가 다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른 분들한테 이거 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묻고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것 같아서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앙다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엔 후회 너 그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두 번째 곡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속 깊게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표님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고생하는 아들, 더운 날씨 일하느라 힘들지? 우리 밭에 잘 씌워진 옥수수밭이 있고 풀 속에 심어진 옥수수밭 2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풀 속의 아이들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한단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 답은 자신에게 있겠지. 서울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원주에 내려와서 개인 농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내는 아들이 참 멋지다. 진심이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딱 하나 바람이 있다면 서로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짝도 만났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 늘 건강하고 사랑해. 아들을 응원하는 엄마가. 네,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네, 제가 뭐 옥수수도 기르고 다른 그런 것들을 기르는데 어머니 눈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이제 어머니의 그런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어서 저 또한 열심히 또 어머니의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멋진 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영역의 경계를 넘어갈 때가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그 한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될 때 그 지금 이제 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에 한계에서 벗어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접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접점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더 확산을 하면서 저의 그런 파이들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 농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온 락철 씨.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요.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꿈은 무엇일까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사실 이 공간이나 터라는 게 그 사용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성도 이제 따라서 또 터의 그런 쓰임도 달라지기도 하고 할아버님 세대에 여기 뭐 인삼밭이었던 제가 그리고 비료포 타고 놀던 그런 밭들이 아버님 세대에서는 또 이제 야생화를 기른 농장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저희 그런 욕망에 의해서 뭐 생태 음악, 뭐 생태 체험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하게 되는 공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또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잘 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것을 그걸 그대로 잘 쓸 수 있게 훼손되지 않게 잘 가꾸고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일. 락철 씨의 소중한 공간을 가슴 깊이 응원합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